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4명 중 1명은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어 내시경을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아봐도 소화불량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이 신경성 위염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성 위염에 대해서 전주 위담한의원 권수영 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속상하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소화불량. 다양한 검사와 약물 치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이 반복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민감한 신경성 위염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한의사 권수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많은 한국인들이 앓고 있다는 신경성 위염이라는 게 뭔가요? 여기 이제 위장의 모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여기 위장 쪽이 점막 쪽에 이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쪽에 이상이 있을 때 이 점막에 상처가 있으면 위염, 이 식도에 이상이 있으면 식도염, 이게 이렇게 파져 있으면 위궤양 이렇게 진단을 많이들 받고 계세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증상이 뭐 소화불량, 식욕부진, 속쓰림, 그다음에 복부내 가스 등을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요. 근데 의외로 이러한 상처나 이 점막 쪽, 즉 아까 보여드린 위장 점막 내부에 어떤 이상 여부가 보여지지 않는데 이런 똑같이 위염과 위궤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과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위험을 통틀어서 신경성 위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검사를 해도 네. 특이한 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가 특징인데 네.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신경성 위염은 내시경으로 그 점막이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처음 증상이 발생을 했을 때 약을 투여를 하면은 이것이 좀 호전이 잘 되는데 약을 끊으면 또 증상이 재발을 하고 그러면 또 약을 또 꾸준하게 굉장히 장기간 복용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처음 썼을 때 효과보다 이제 나중에 쓸 때 점점 갈수록 약 효과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 환자분들한테 티칭을 할 때는 이제 섭생, 식습관이나 이런 걸 섭생을 많이 강조를 하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라라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그것만 좀 따르게 되면서 아, 나는 여기까지 안 되는 거 보구나, 이 병은 절대 나을 수 없구나 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요거 말고도 이런 신경성 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 조금만 받아도 바로 배가 아프거나 속이 쓰리고 네. 과식 조금만 해도 바로 체하거나 배가 막 더부룩해지고 그다음에 속이 금방 비워도 막 속쓰림 금방 발생하고 이런 위장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질병에 가까워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바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네. 일상생활이 참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이런 신경성 위염은 왜 생길까요? 네, 뭐 신경성 위염이 생기는 이유는 일단 신경성 위염이 발생하는 부위가 위장 그 내시경으로 볼 수 있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다시 위장을 보시면은 위장에 이런 쪽은 점막이잖아요. 네. 이제 일반적인 여기 점막에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하는 것인데 네. 여기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위장의 실질 조직이죠. 이 근육 조직, 장막 조직, 점막 하 조직 이런 쪽에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네. 이런 기능이 이상이 되면은 위장이 소화를 할 때 크게 담당하는 것이 소화액을 이렇게 분비해주는 분비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위장 내에 있는 내용물을 이렇게 저작을 해줘가지고 내려주는 연동 운동이 있는데요. 이러한 저작 운동과 분비 기능 이런 것을 다 상실하게 돼가지고 위장이 갖고 있는 본연의 그 소화 기능을 잃었을 때 이런 신경성 위염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럼 이렇게 생기는 신경성 위염의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 신경성 위염은 이 내시경으로 발견이 되는 이 점막 조직의 치료가 아니라 점막 밑에 있는 위장의 실질 조직을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약을 먹었을 때도 약이 단순히 점막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점막 안까지 들어가 가지고 점막 밑에 있는 조직까지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써야 하고요. 네. 동시에 위장의 바깥쪽에서 충분한 깊은 심부 온열 조직이라든지 각종 자극을 즉 한방적인 물리치료인 침,
합든 또 아로마요법, 그다음에 뭐 소독요법 이런 걸 해가지고 위장 자체에 있는 이 노폐물을 네. 걷어내주는 이런 치료를 해야만이 근본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노폐물 같은 것을 제거해 준다면 네. 아까는 재발이 잦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소화 기능을 굉장히 떨어뜨려지는 이 원인 물질을 제거를 하기만 하면은 초기에는 위장이 다시 바로바로 살아날 수가 있는데 대개 환자분들은 초기에 그냥 약물이나 이런 걸 투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오랫동안 쌓아놓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위장 자체의 그 연동 운동을 담당하는 모든 세포라든지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 물질만을 제거를 했을 때 이 치료가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먼저 이 원인 물질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위장의 기능을 다시 살려주는 치료를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의외로 치료 기간이 또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뭐 그렇다면 처음부터 심해지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해 네. 보입니다. 신경성 위염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신경성 위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신경성 위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항상 티칭으로 받는 섭생요법이 가장 좋은데요. 섭생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식생활이나 모든 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습관을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은데 신경성 하면 일단 스트레스잖아요. 네. 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게 필요한데 이 스트레스가 높으신 분들은 위장에서 이 여러 가지 효소가 더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위장 점막이 손상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위장 점막 하쪽으로 노폐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쌓이니까 스트레스를 또 다스릴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너무 소심하거나 너무 피곤해지고 그러면은 심장 쪽이 위축이 되거든요. 심장이 위축이 돼서 혈액량이 부족해지면은 심장에서 위쪽으로 보내는 혈액량이 부족해져서 위의 재생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점막이 또 약해져가지고 이 위의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음식에 의해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 모든 위험은 다 음식에서 기인을 하니까요. 과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가 할 일이 많아지겠죠. 네. 위가 할 일이 많아지게 되면은 굳이 위장의 상피 조직에 손상이 없지만 위장 내에 이상이 생기는 이런 신경성 위험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급식을 피해야 합니다. 이 급식이라는 거는 이제 급하게 먹는 건데 한국인들이 참 급식을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1의 소화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입이거든요. 입에 있는 침이라는 것은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가 분비가 돼가지고 탄수화물을 소화에 있어서 첫 번째 역할을 하는데 충분히 이 침과 이렇게 섞여져 있는 음식은 나중에 위장에서 소화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침에 버무려져야 하고요. 두 번째, 이 저작 기능. 이 저작 기능은 정말 딱딱하잖아요, 이가. 네. 우리 이가 충분히 이렇게 씹어져가지고 위장 내에서 연동 운동하기도 편하고 소화 처리하기가 편하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씹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먹는 종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소화되기 잘 될 수 있는 음식, 인스턴트 음식, 튀긴 음식, 구운 음식, 직화된 음식은 위장 내에서 소화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가급적이면 물로 익히거나 찐 이런 음식이 좀 소화가 편하거든요. 이런 음식을 좀 먹는 게 좋고 불량식품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신경성 위염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신경성 위염은 내시경이 발견되지 않는 여러 위장병의 통칭을 하는 말인데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나는 신경성 위염이다 하면은 그냥 스트레스만 다스리고 섭생만 다스리면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방치를 해가지고 더 병이 악화된 다음에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악화가 되면 전신 증상으로 퍼지는데요. 그렇게 전신 증상이 오기 전에 처음에 위장 이상이 있는데 내시경이 발견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외에 다른 원인 물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원인 물질을 제대로 진단을 받으셔서 빨리 치료를 하시면은 훨씬 더 빨리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권수연 원장과 함께 신경성 위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